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심리법 강의 3회독 402페이지. 르마트 4번의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민법 규정. 양가 1번의 제35조 제1항에 의의. 민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헌들은 일반적으로 이는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 그리고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35조 1항이 법인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반가 로마조 1번의 법인 실체설의 입장에서 그 규정은 법인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403페이지 인정한 것으로서 당연한 규정이라는 견해와 반가 로마조 1번의 정책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이설을 취하는 문헌 가운데 실체설의 입장에 있는 견해도 있으나 인체설의 견지에 서 있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법인 자체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점에서 이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견으로 사견처럼 법인의 본질에 관한 실체설을 취하는 한 법인의 대표기관에 의한 일정한 행위는 법인 자신의 불법 행위가 되며 당연히 법인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게 된다. 그리고 제35조 1항은 이러한 당연한 사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가 1번의 제35조의 적용 범위. 제35조는 민법상의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회사에 관해서는 유사한 취지의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제35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적용된다. 판례에도 동조를 유추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의 종중, 노동조합, 주택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5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756조가 적용된다. 그에 비하여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의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은 제35조 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제756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제35조에 의하여 법인이 지는 책임은 법인 자신의 책임으로서 면책이 되지 않으나 그 피용자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제756조에 의하여 법인이 지는 책임은 법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사용자로서 지는 것이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는 때에는 면책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당법 제2조가 적용된다. 이번에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에 세 요건이 필요하다. 양가 1번의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양가 1번의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제35조 1항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것은 대표기관이라는 의미이다. 대표기관으로는 이사 외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총사인 등이 있다. 그 하나하나가 다 객관식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자기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한다. 404페이지.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컨대 이설은 제35조 1항의 명문규정에 반하여 취할 수 없다. 그 결과 상원총회나 감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지 못한다.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는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방가로나 짤번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생기지 않고 사용자 책임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요. 방가로 2번에 제35조를 유추 적용하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도 아니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그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양가로 2번에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방가로 1번에 직무에 관한 행위의 의미. 법인의 대표기관은 직무에 관하여만 법인을 대표한다. 따라서 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직무에 관한 행위는 외형상 직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 행위와 사회관념상 결련성을 가진 행위를 포함한다. 직무에 관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제34조가 정하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의 행위와 일치할 것이나 이사의 대표권에 제한된 경우에는 후자보다 범위가 좁을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님,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405페이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현저 위반하는 것으로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정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방가로 2번에 대표기관이 권한을 넘어서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 우리의 많은 문헌들은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를 한 경우와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한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인지 아니면 두 경우 모두인지 분명치 않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첫째, 경우만을 문제일 것이다. 둘째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35조가 언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과가 점점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본래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하여 하지만
대표권 남용이어서 대표권 남용위원회에 의하여 상대방은 법인에게 그 행위의 유효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한 경우에 상대방은 보호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헌들은 분명히 밝히지 않고 논의하는 경우는 대표권 남용의 경우가 아니고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한 경우일 것이다. 문헌 중에 드물지만 첫 번째 경우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도 있다. 주의할 것은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부정하게 대표행위를 한 경우이지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으면서 대표권 남용도 되지 않는 경우가 그 예이다. 대법원도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원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예탁금으로 입금 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병의 개인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 금전을 차용하면서도 외관상으로만 그것을 유의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 처리하는 양 가정하여 어를 속이고 실제로도 차입금 원장 등 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유의금고용 차입금 증서가 아닌 병 개인명의로 발표하여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갑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로서 유의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고 하겠으나 그의 행위는 유의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유의금고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 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의뢰 처지에서도 유의금고와 거래에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유의금고는 대표이사 갑의 직무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유의입은 손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대표기관 행위가 효력규 행위에 관하여 그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같다. 406페이지 아래에서는 사견에 이해하는 것처럼 문헌들이 첫 번째 경우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보고 설명하기로 한다. 위의 경우에 관하여 학설은 방가로마자 1번의 126조 우선조동설, 방가로마자 2번의 35조 적용설, 방가로마자 3번의 126조 제35조의 선택적 적용설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는 없다. 사견, 대표행위의 경우에는 대리행위에서와 달리 대표권을 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표권을 넘어서 행위한 경우가 있다면 그때에는 126조만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제35조를 적용하거나 제126조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대리권의 제한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표권의 남용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오직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가 효과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우리 학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판례는 대체로 제107조 1항 단서를 일주 적용을 인정하나 예외적인 하나의 판결에서는 권리남용을 따르고 있다. 사견은 대리권의 남용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판례 같은 권리남용설의 입장이다. 참고로 대표적인 판결 2를 들어본다. 양가로 기억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양가로 니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름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점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양가 3번에 위반 불법 행위 요건을 갖출 것. 제35조 1항은 제750조의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 불법 행위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대표기관의 가해행위, 고의과실 책임능력, 가해행위 위법성,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407페이지 3번의 효과. 양가 1번에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뒤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은 사용자 책임과 달리 선임은 감독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법 조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법은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함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방가로마자 1번에 법인 실질설의 입장에서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나 한편으로는 기관 개인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지혜의 관계에서 기관 개인의 책임이 생긴다는 견해. 다음에 방가로마자 1번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실제적인 사견의 견지에서 볼 때 제35조 1항 1문과 달리 제2문은 당연한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그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또한 상원도 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이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원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데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때 의결에 참여한 사원들이 대표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 408페이지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의결에 참여한 법인의 기관이 당해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의 집행을 견지할 위치에 있는지 여부, 그 사원의 의사결정에서 대표자의 불법적인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유도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의결이 대표자의 업무 집행에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력의 정도, 침해되는 권리의 내용, 의결 내용, 의결 행위의 태양을 비롯한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인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인과 기관 개인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였다면 기관 개인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표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다. 양가 이번에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에 벗어난 것이거나 다른 사유로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표기관만이 제75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민법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공동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묻지 않고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법인 자체에 대하여 불법 행위 사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 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것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며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2조, 제11조에 의해서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금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만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니 자금 차입에 관한 군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자, 대표권자가 위 중앙회로부터 자금 차입을 하는 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할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지서장이 그 개인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해도 이는 조합의 목적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합 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